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월 2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달아냈던 2015년이 어느덧 지나고 자 이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 살을 넘었고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그 구정을 세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그래도 뭐 2016년 1월 1일이니까 당연히 뭐 2009정 때 또 인사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해 인사는 드려야죠. 저는 지금 33년생이니까 83세시죠. 이제 84세가 되시는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올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버님을 싹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자 대 남자로 봤을 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해드리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잘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내리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 또 대학교 3학년짜리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다 말썽도 안 피고 뭐 자기 할 일은 다 하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이 아무리 내리사랑이긴 내리사랑인데 이렇게 또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40대는 그걸 못 느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50이 이제 넘어가니까 아버지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숙연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해가 밝았는데 희망찬 새해잖아요. 자, 뭐 1년 동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나쁜 일도 있으셨고 뭐 다사다난하셨겠죠, 누구나가. 그렇지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또 올 새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마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스트레스 푼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은 병신년 새해가 되길 기원 드리면서 자, 오늘 2016년도 첫째 주 경마는 금요 경마를 시행하지 않고요. 제주 경마가 휴장입니다. 제주 경마가 휴장이고 부산 경마하고 이제 서울 경마만 시행을 하는데 내일은 경마가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토요일 날은 부산 경마 6경주, 토요일 서울 경마 9경주, 또 일요 경마는 서울 경마 10경주, 또 부산 경마 6경주 해가지고 15개 경주와 16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또 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집에 한번 갔다 오세요, 내일. 그리고 뭐 떡국은 요즘 떡국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 가서 뭐 혹시 문을 열었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는 그런 새해 아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좀 천안에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천안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한번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새해 이제 아버지한테 좀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강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요, 조금 이제 조성호 기수가 이제 서울에 왔고요, 한종호 기수가 또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승훈 기수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둥지를 들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기수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해서 예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서울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다. 요 근래 경마가 다 그렇듯이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졌죠.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동절기 경마이기 때문에 좀 터지잖아요. 겨울 경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변은 항상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또 적중까지 이어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임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은 토요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이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내용은 이번에 없어요.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 킹스탑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아주 우수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종반 뚝심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직전 경주시 보여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거리가 줄어들긴 했지만 4번 킹스탑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7번 용총이란 마필인데 조성거 기수가 이제 올라와서 새롭게 둥지를 틀고 출발하는 그런 시작인 마필입니다. 일단은 6번 레전들골과 7번 용총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나설지 여부가 관건인데 7번 용총도 제가 보기엔 제 선행형 마필이긴 합니다만 선입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7번 용총도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아무래도 이제 7번 용총이 총력 승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총 쪽에 메리트를 두고 또 이 4번 킹스탑도 괜찮다. 여기에 이제 5번 KT스타라는 신마가 있는데요. 요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시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에 이제 채찍을 동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이 우수한 모습. 전반적으로 주행 및 거는 우수해서 데뷔전 선전 메리트 있다. 자, 그래서 4번 킹스타과 5번 KT스타, 6번, 7번 용청, 3두가 각축전을 펼칠 수 있는 토요지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터지는 배당을 자꾸 터뜨려달라고 배당마 하시면은 틀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전 스타일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을 그냥 꾸역꾸역 된다고 뻥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저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배당이 터지는 데서는 완벽하게 배당만은 그냥 들이대가지고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그렇게 때릴 거고 또 안정적인 흐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자, 다음은 토요제 1경주입니다. 새해맞이 기념 특별경주. 요번 경주는 이제 3세 별점 경주로 취해지는 그런 경주로서 기본적으로 안마는 이제 54kg, 승마는 56kg를 달고 뛰는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세의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자, 먼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3번 전설의 마녀입니다. 능력은 되는데 당연히 인기도 상당히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왜? 근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병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병력 후유증을 약간 앓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배통이 있었죠. 양정지 부종이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허리 쪽도 그렇고 다리도 이제 앞다리 쪽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종반 추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번 전설의 마녀를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뭔가 깨름칙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아니지 않느냐. 자, 4번 K마운틴입니다.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초반 순발력이 나서너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거리가 1200이고 7번 IM스타가 정계상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7번 IM스타가 이제 정계상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7번마가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나서 졸전을 펼쳤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간다고 해서 1200의 지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세의 선행마들이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의 능력 차가 크니까
배당을 노린다면 당연히 7번 IM스타일가 선행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배당이 될 수가 있겠죠. 다분히 그런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고요. 6번 동크랑이라는 마필. 요 마필은 이제 조심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6번마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마방에서는 상당히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아마 걸음을 좀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이제 지난번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입상에는 실패하긴 했어도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이제 3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번 동크라이는 이번 편성에선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다음은 이제 5번 검령이라는 마필인데 대가리로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네요. 대가리로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고, 마필 자체는 데뷔의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편성이 빠르다면 5번 검령은 안 되겠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번 IM스타가 선행을 가더라도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이기 때문에 5번 검령도 종반 뚝심은 괜찮으니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만을 오히려 좋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2016년도 병신년 새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누구나가 처음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마치고 싶죠. 마치고 싶으니까 좀 마치고 싶어요, 저도. 이번 편성 자체는 진짜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편성입니다. 8번 화이트선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얘도 사실은 뭐 강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미세한 우위예요. 그런데 전개상으로도 아주 빠른 선행거가 없어요. 8번 화이트선이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종말 뚝심이 그렇다고 아주 우수한 마필이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이변의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라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8번 화이트선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될 것이냐 여부를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번 말을 오히려 아주 세게 보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상대적으로 이 배당만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자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4번 마일드 캡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이 14번 마일드 캡틴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마필은 이제 근간에 이런 경제력에서의 성장 패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지난번에 이제 못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핑퐁의 원인은 자기 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이상하게 나는 월요일날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좋고 반대로 수요일날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나쁘고 반대로 또 토요일날 운동을 하면 또 컨디션이 좋고 이런 거는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 그렇듯이 경주마가 이렇게 패턴의 기복을 보여주는 이유, 경주력의 핑퐁을 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기복이거든요. 그러면 기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병력에 의한 기복이 있고 또 마필 자신에 의한 바이오리듬에 따른 기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자체, 자기가 어떻게 뛰어온 과정을 갖고서 총 털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마의 경주력 패턴이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턴은 뭐예요?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습관적인 거, 습관이라는 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가 바이오리듬이나 습관적인 일상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이 패턴이라는 건데, 14번이 마일드 캡틴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이 기복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못 뛸 때와 잘 뛸 때가. 근데 이제 그걸 분명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력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14번이 마일드 캡틴 같은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을 배우전 조교사나 기수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구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조교도 시켜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패턴인지를 아니까 기수도 적극적인 말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흡 일체가 됐을 때 한 마리의 우승만을 만드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부를 안 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었는데 마방에서 모르니까 또는 승부를 기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팅은 운이라는 말이 그래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습관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나와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게 기수들이나 조교사들이 나와서 예상을 하는데 잘 맞춰요, 그 사람들이? 못 맞춰. 못 맞히는 이유는 바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수 시절이든 조교사 시절이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결과가 유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학상 그런 식의 걔가 사양관리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뭐 8번 파이트선이 좀 팔리긴 하겠지만 거기에 맹신하지 않고 소신적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리는 작전으로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고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신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9번 최강대림이라는 마필인데 주행검사시 초반 늑발을 하고 후미 전개를 하고 이후 이제 추진력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시종 외곽 돌고 종반 우수한 추진력 선보이며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걸음 및 주행 모두 우수해 데뷔전 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저도 이렇게 주행검사가 뜨면은 이렇게 저 자신이 다 써놔요. 이렇게 볼펜으로 다 써놓습니다, 제가. 그러고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써놓은 거를. 그러니까 저 자신도 옛날에 이런 거 쓰지 않고 간단하게 메모만 해놔도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팍팍팍 들어가서 40대만 해도 그런 걸 딱 얘기를 해줬는데 50이 되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일일이 다 써놔요. 기억력이 그만큼 옛날만큼 못해요. 그래서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그래야만 성적이 좀 따라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9번 최강드림은 무조건 가져가시고 승부 의지로만 본다면 8번 인디안 치프가 굉장히 신마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력 승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인디안 치프의 이변 가능성 열어두시고 5번 동방불패가 데뷔전 때는 능력 발휘를 못했지만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에 좀 더 뛸 수 있는 여지, 즉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5번 동방불패의 선정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제 제가 이 빰빠라밤 아저씨라고 이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 올해는 제 말씀을 좀 듣고서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그러니까 UCC 방송만 듣고 바로 문자를 신청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시키는 대로 배팅을 할 게 아니라 한 주 정도는 그냥 20만원 정도만 갖고 와서 죽어도 괜찮은 돈으로 그럼 20만원이면 한 경주에 10,000원씩 배팅을 하면 돼요. 그럼 뭐 3,000원씩 하시면 되잖아. 세 구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한 주나 2주를 한번 겪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렇구나. 또 이 사람도 이럴 땐 또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상대를 알아야지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최대의 적이야.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적이기도 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 자신의 스타일도 좀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승부처와 제 승부처가 일치했을 때 또 한번 배팅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실험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덮어놓고 배팅을 해가지고 잘 맞히느니 못 맞히느니 얘기 딴 놈은 잘 맞히냐고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들어와서 강타와 매치가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식의 배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팅의 강약이 틀리다는 거야. 제가 승부처로 이번 4경주가 제 승부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이게 승부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승부처가 예를 들어서 부산 1경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맞추지 마시고 제 예상은 그야말로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과 여러분의 스타일이 일치했을 때 거기다 한번 승부를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래 내가 잘못 봤구나. 또 강타도 이걸 이렇게 봤는데 얘도 잘못 봤구나. 그런데 이제 둘 다 일치를 했어. 그러면 그래 맞아.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또 기쁨을 또 같이 하고 또 인정할 때 인정을 하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잘 맞히면은 그냥 거기다가 문장에다 역시 강타 최고라 그러고 못 맞히면 육두문자 다 갖다 쓰고 그럼 편합니까? 그렇게 욕하면 편해요 속이? 그러니까 편하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나이 살에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당연히 11번 전승대세라는 나름 데뷔전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마필을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전개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 4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그 선행 자체가 비교적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일단 11번 전승대세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입니다. 당연히 얘가 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에서 딱 두 방만 보고 있어요. 딱 두 방이에요.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거야.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건데 그 때리고 받치는 막권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 4경주는 적중을 위한 준비의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3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가 배당을 노린다면 자, 이번 4경주는 때리고 받치는 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산경마가 끼어 있으면 저는 좋죠.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경마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부산경마가 끼어 있으면 저는 좋아요. 물론 부산경마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전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1년 통계를 내가지고 강타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건데 제가 어떻게 매일 잘해요? 매주 어떻게 잘해? 못할 때도 있지.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은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예상각을 뒤로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자. 주정빨이 좋고 수호수를 받느니 이번에 수호수 철퇴 맞은 거 아십니까? 떠들다가 건피에서 떠들다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마사에서 비상이 걸렸어. 정보가 어딨냐? 무슨 정보냐? 마사에서 무슨 정보를 내보냈냐? 어떤 기수가 내보냈냐? 어떤 쪽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난리 브루스가 났던 적이 엊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100번도 드렸는데 소스는 없어요. 지뢰가 갈 것 같아서 간다고 얘기하다가 그게 못 가면 머리 잘리는 거야. 그럼 그 잘린 애들이 밖에 나와서 그러면 안에서 하듯이 소수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전부 거지같이 삽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답이 어딨냐? 답은 공부하는 게 그게 답이야. 정석대로 붙어가지고 해는 게 이 세상 공짜가 없는 겁니다. 공짜라는 거 없어요. 노력을 해서 얻어먹는 게 그게 정석이고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이 변칙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갈박은 안 쓰지,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게 구락군, 바깥에 바람잡이들이 만들어놓은 게 정보라는 거야. 정보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랬으면 다 그거 하는 놈이 부자가 되겠죠. 맨날, 지가 그지 이 새끼처럼 맨날 빼떼게 죽고 그러는 것들은. 그거를 믿고 하시는 여러분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보예요. 제가 봤을 때. 자, 6번 포에버 빅토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엔 선행력은 다소나마 하강을 하지만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번 포에버 빅토리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된다. 자, 문제는 이제 8번이 월드 마스터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이제 사실상 능력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선행력이 아직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마필은 이제 과연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청해마들이 꼬장기가 있어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면 경주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청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말 중에서 순치리가 잘 돼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제일 비싼 말이 뭐예요? 마장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승마를 하는 말들이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능이 우수해가지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말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마장마술을 하는 말들이 가장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브레 쪽이라고 해가지고 경주마들이 더러브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주마들이 그 다음에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 경주마도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의 최대 목적은 기수와 입마호흡을 하기 위한 것이 최대 목적이야. 조교를 해서 능력을 발휘시킨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입마호흡을 하고, 입마호흡이라는 건 뭐야? 야, 너 뛰어라. 그러면 여기선 열심히 뛰어야 된다. 여기서는 다리를 번쩍 들고 막 뛰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간을 물고 뛰어. 이게 바로 뭐냐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수와 입마호흡을 맞추는 것이 바로 조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교의 뜻도 정확하게, 조교에 의해서 능력 신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조교를 거듭하면서 기수와 그 말의 그 뛰는 요령과 경주 감각과 경주 운영과 이런 거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해마들이 그런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쪽에서도 약간 돌연변이성 말을 좀 안 듣는 말 쪽에 속하는 거고, 제주말들이 쪼란말이라고 해서 가장 성질이 포악하고 경주마로서의 그 능력이 부족한 마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순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말을 몰랐던 이 조성곤이나 문세영이가 제주말을 못해요. 못한다고. 나 그거 100% 장담을 해. 그렇게 못 달려. 그 대신 반대로 이 제주도에서 했던 뭐 문성호나 그 다음에 뭐 김원곤이나 뭐 이런 기수들, 전현준이나 이런 애들은 서울에 와서 기수생활 할 수가 있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6번 포에버 빅토리는 대가리고 8번 월드 마스터는 대가리로 놓으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뭐 5번 다랑아리 좀 밀어주는 추세네. 조성곤이가 딱 오니까 왠지 모르게 좀 밀어주는 추세고, 다랑아리가 뭐 굉장히 세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이 위즈 스피드라는 마피라고 이제 대끼리가 팔릴 겁니다. 5번 13번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대끼리예요. 제가 보기엔 대끼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별이 가능한 마피는 1번 창세인데, 창세가 선행을 가더라도 사실상 좀 2%가 좀 부족한 거 있거든. 그런데 이제 선행이라는 또 주특기를 살려볼 수가 있겠고, 또 12번이 스타보니비가 또 페르비치가 기승을 해서 기성수를 한번 발휘해본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페로비치는요, 제가 보기엔 인류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 와서 부산에 왔던 우치다라는 기수가 있었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왔던 용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수는 우치다와 페로비치예요. 굉장히 잘 타는 기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다 굉장히
그 선쟁용만을 하는 기수예요. 페로비치한테 많이 배워야지. 왕따를 시킬 게 아니라 페로비치한테 많이 배워야지. 한국 기수들이 이런 기회를 타서. 근데 왕따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5번 다나가리와 13번 유지스피드는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편성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4번 영혼축제. 1억 4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2위로 팔리고 아쉽게 3차고 났는데 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4번이 영혼축제는 뭐 지난번에 영혼축제가 못 뛴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말도 골드스카이하고 파이브 빅터스가 잘 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4번 영혼축제는 능력 그 신장을 보여주고 3차기니까 뭐 상관이 있겠어요. 열심히 또 뛰어야지. 그러다 보면 뭐 우승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7번 쇼트 스텝.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뭐 사이즈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단통으로 때려야 되겠죠. 선수 입력이 모두 통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마필을 강타가 뭐라 그랬어요?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것이다. 그래서 다 차기 경주에 그 이상의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능력 분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에 충실하면 예상을 해야 되는 정통전과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꼭 사입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정통이에요. 오리지널 정통입니다.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능력을 위주로 해서 예상을 하는 예상가야. 그래서 소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 조교사들이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하는 기수. 문세영 같은 애가 왜 잘 타겠어요? 공부를 하니까 잘 타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 조경원 하는 기수가 예상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 전혀 모르더라고. 제가 보기엔 예상이라는 기본 자체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조교사들도 조교사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세영이라고 난 대답을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인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시각하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 특히 예상이라는 것과 말을 타는 것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보고서 승부를 해서 자기가 이겨내는 거지, 거기선. 경쟁에서. 실제로 여러 마리를 놓고서 총괄해서 봤을 때는 그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데도 승부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승부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는 7번 대군마마가 가장 능력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토요일 6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토요일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2016년도에 최초의 UCC 메인 승부처. 자, 7번이 대군마마가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데 이 직전 경주 이후에 자존심 파행 증세를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까지 자존심 파행 증세를 보였던 마필이라서 과연 한 달 전까지 보여줬던 자존심 파행이 이제 완쾌가 됐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훈련식 모습상에서는 상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 13번이 선덕이라는 마필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도 이제 골마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어렸을 때는요 골마겸이라든지 뭐 파행기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없다가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증세는 다 있어요. 골마겸 증세가 없는 말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늘 달고 산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어렸을 때 제 아들은 이제 축구를 시켰거든요. 축구를 시키다 보면 다리 쪽이 안 아프다고 그러는 애들이 없어. 그게 이제 성장통이라는 건데
성장통이라는 거하고 이제 많이 뛰면 이제 근육통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리가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너무 갑자기 이제 이 다리에 근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아픈 거라고. 그게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말대로 근육통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있어, 운동선수들은. 그리고 뭐 조금씩 아픈 데는 다 있어요. 다리가 삐끗했다는 듯, 뭐 다리가 아프다는 듯. 축구하는 애들은 그걸 달고 산다고. 그렇지만 이 경주마다 마찬가지잖아. 그 어렸을 때 뛰면은 당연히 안 아픈 데가 없고, 근육통은 달고 사는 거고, 그걸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컨디션이 좀 좌우될 수 있는 거죠. 외관상으로 보면 전 7번 대군마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문정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문정규 기수가 어떤 기승들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2016년대가 됐으니까 저는 문정규 기수 좋아해요. 예, 옛날에 인상적인 것이, 예, 옛날 이제 그린 식당이라고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직원 식당으로 쓰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옛날에 레스토랑이었어요. 본장에 가면. 그래,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뒷길로 이제 조교하는 길로 마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문정균이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봤거든. 그때 내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구나. 그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문정균 기술을 굉장히 속으로 성실한 기술이라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어. 그래서 이 7번이 대군마마는 이번 편성에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메인 승부처 아주 큰 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마는 한 5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놈이 들어오느냐, 그 부분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대끼는 절대로 나오는 경주가 아닙니다. 5마리가 공통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팔리는 게 맞으니까, 이번 편성이. 그러니까 너무 대끼리가 뚫린다면 그건 그 대끼리는 위험한 대끼리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 6경주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4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여기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어요. 이번 경주도 9번이 메인스테이라는 마필인데, 직직전 경주 때는 1400에 출전을 해서 선행으로 1승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또 한 번 우승을 했는데, 경주력을 끌어내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번 9번 메인스테이는 이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고, 경주를 거듭하면서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입상의 한 자리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9번 메인스테이는 강축으로 놓고 딱 2방으로만 때리면 깔끔하게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깔끔한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 자, 오늘 1호경과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 자, 1호 7경주인데, 일단 불안한 인기마가 한두가 있고요. 또 강력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당연히 충만감으로는 13번 천지스톰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때 신영철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을 했을 때, 브리더스급에서 기승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탈 바에야 말을 왜 타냐 이거지. 김용건이가 웹박에서 압축을 때리니까 앞에서 성건이가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웹측에서 압박을 때리니까 얘가 끼어들다가 지가 말을 잡아버렸어. 제가 봤을 때는 서영철이가 야! 부닥쳐! 그러고서 나갔으면 용건이가 아무리 지도 입장을 하려고 했었더라도 기수들 사이에선 그거는 불문율이거든. 틀어줬을 거라 생각을 해. 조금 돌려줬을 거라. 그러면 거기를 뚫고 나갔으면 천지스톰이 뭐 100% 입상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엉뚱한 경주력을 보여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전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영철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신영철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냐. 야, 강타야, 네가 아무리 그래,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야, 거기서 내가 그걸 받아야 되겠어? 받는 게 최선이야? 내가 이 말 때문에 해가지고 말도 다치고 기수도 다치고, 나 다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방 기수도 다치고 말도 다치고,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상경주잖아.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저는 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신영철 기수가 말을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보는 팬의 입장, 배팅을 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신영철 기수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응원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이 다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도 지난번에 땡겨놨으니까 강제로 쥐가 갈 때 못 땡겨놨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철이가 이거를 연습을 했어야 돼. 이번에 초반에 땡기면 많은 양은 훈련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강하게 몰아줘 봤어야지. 그런 훈련을 안 하면 이 말도 지난번 그만큼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땡기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동물이니까. 자, 어쨌든 천지스톰을 노리고 들어가는 준비의 승부처고 천지스톰이 지난번에 사회 스토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준비의 승부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편성에서 오버 피리어스 파크가 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얘를 놓고 때린 거예요. 내가 틀리고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딴 놈이 팔리면 좋겠어. 뭐 7번이 팔리던가 또 예를 들어서 6번이 팔리던가 7번이 좀 팔리주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팔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뭐 미라클 라인도 좀 팔려주고 이런 말들이 좀 팔려줘가지고 5번 피어리스 파크가 좀 덜덜하게 팔려서 준메인 승부처가 뭐 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 피어리스 파크는 놓고 때리는 충만하.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처예요. 자, 다음은 이제 트위즈 8경주입니다. 레디칸이죠. 레디칸이고 3파전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레디칸은 기복이 있고 앞뒤 빵이 따로 노는 기복만 패턴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특히나 3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상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또 5번 행복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상당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얘도 가져가야 되고 7번의 장산태양은 팔리든 안 팔리든 최고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 능력 자체를 1800에서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얘도 입상을 못할 이유는 없다. 4번, 5번, 7번 3마리 갖고 터져도 이 안에서 터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마리가 때리면 뭐예요? 삼복승 단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 오늘 안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오렌지 스톤과 4번 글로리아 알파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두 마필 모두 아픔을 겪었죠. 아픔을 겪었어요. 오렌지 스톤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꼬꾸라졌고 또 공백호주 잘 나갔던 마필인데 그 4번 글로리 알파도 계속적으로 잘 뛰다가 지난번 경주에 꼬꾸라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4번, 3번은 일단 가져갑니다. 그럼 얘네들을 때릴 거냐? 얘네들은 받치는 정도만 할 거예요. 받치는 정도나 아니면 얘네들이 충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번 경기에 숨어있는 보병만 하나 놓고 때릴 겁니다. 그 보병만 안 팔릴 거예요. 그런데 걔가 대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라서 이번 6경주는 출주루스는 9도밖에 안 되지만 배당이 터지는 작심 배당을 누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위즈 9경주 오늘 강타의 트위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12번 썬버스터입니다. 얘 놓고 때릴 거예요. 얘가 대간이에요. 얘가 대간이니까 12번 썬버스터는 이 편성에서 빠지면 잘못된 거고 또 당연히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데서 그동안 타갔던 박태정 기수니까 당연히 얘를 끌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썬버스터는 이 편성에서는 안 빠진다는 확신을 갖고 이번 끝장 승부처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016년도 첫해 토요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자, 이번 주 경마 멋진 시작으로 자, 뭐 여러분들에게 웃는 얼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